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수구 기울기가 평범한 두세 칸 기울기 정도여서 탄력을 많이 줘야 되는 공을 횡단을 칠 때 그립을 단단하게 치는 게 유리한 게 느슨하게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다. 1적구와 2적구의 기울기가 같은 선상에 있고 높이가 같은 선상에 있고 대신 수구의 기울기가 두 칸 정도, 두 칸이나 세 칸 정도의 요렇게 있을 경우 요 3단을 쳐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쳐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죠? 치마여자님. 그죠? 요거는요 사실은 제가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당점은 중상단 당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역회전을 이용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당점을 밑으로 꽂는다거나 공이 내려갈까봐 걱정이 들어가지고 뭔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미세한 역회전을 이용하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고요. 얼마큼의 역회전을 이용하면 되는지는 유튜브 영상에 당달의 그 횡단샷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보면 나옵니다. 나와요. 두께는 8분의 2입니다. 두께는 8분의 2고요. 무조건 8분의 2 두께를 치면 돼요. 웬만하면 두께는 8분의 2 두께를 치시면 되고요. 회전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회전을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냐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구와 일적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전 플러스 일적구와 이적구의 기울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전 요거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두께를 그냥 8분의 2 두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런 거예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두 칸일 경우의 기준이 제로입니다. 제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기준점을 삼으시면 되고 일적구와 이적구의 기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한 칸이면 1팁, 반 칸이면 0.5팁, 두 칸이면 2팁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 두 칸 기울기야. 그건 무회전이죠. 무회전. 그죠? 요거 무회전. 일적구와 이적구의 기울기 무회전. 그러면 지금 이거는 8분의 2 두께의 무회전을 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재회전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내용이 좀 다르고 요거보다 기울기가 벌어졌어. 세 칸으로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역회전 1팁. 역회전 1팁을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의 공의 배열이라면 11시 당점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8분의 2 두께를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경쾌하게. 유리한 그립. 그립은 그냥 가볍게 치시면 됩니다. 일명 뉴트럴 그립이라고 하죠. 우리가 3단을 칠 때 여러분 그립을 펌 그립처럼 꽉 쥐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두 칸 아래에 들어갈 경우, 다시 말하면 상단 당점으로 공을 라운드를 그리면서 전진력으로 공이 휘면서 공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중단이나 중하단 당점에서 공을 튕겨 나오는 힘으로 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약간의 펌 그립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펌 그립이라는 건 약간 꽉 쥐고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공을 스피드로 치는 거나 가볍게 날리는 거는 다 그냥 뉴트럴 그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는 탁 치면 돼요. 매듭을 잘 짓는다는 얘기는 좀 자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치고 난 이후에 바로 큐를 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치자마자 바로 헤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왼손 브릿지를 드는 게 아니라 좀 있다가 약간 들어주는 느낌이죠. 어떤 경우에는 왼손을 좀 바로 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왼손을 일부러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공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죠. 내가 테이블 위에서 공을 어떤 구질로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력을 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 무언가입니다. 그 무언가. 예.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그걸 우리가 매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공이 큐 끝을 만약에 떠나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을 타구를 딱 하게 되면 공이 내 큐 끝을 땅 떠날 거 아닙니까? 큐대로 때렸기 때문에. 그러면 떠나고 난 이후에 모든 샷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큐의 매듭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쳐가지고는 실제로는 잘 안 돼요. 마감질이지. 마감질이나 매듭이나 똑같은 건데, 근데 실제 어느 정도 고수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있게 되냐면, 공이 내 큐 끝을 떠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스트로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끝난 게 아니고 조금 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를 자세적인 부분으로 뭔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공들, 만약에 이제 이목적구가 여기 있고 일적구가 여기 있는데 수구가 조금 가까우면 관계가 없는데 조금 가령 약간 멀다고 칠게요. 요 정도만 됐다고 칠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아니 무조건 팔로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팔로우를 말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쪽에서 공을 이렇게 앞돌리기를 쳐가지고 공을 뻗으려고 합니다. 뻗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렇죠. 수구한테 내 의지를 전달하는 느낌. 머치형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을 여러분 이쪽으로 치게 되면 공이 붙었기 때문에 약간의 곡구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이 밀리려는 자꾸 이 밀림 성질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질이 있게 되죠. 근데 그걸 때문에 우리가 당점을 좀 낮춰요. 낮추는데 공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쳤어요. 그죠? 치자마자 만약에 헤드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치자마자 그냥 일어나 버려. 왜? 공이 내 큐 끝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은 맞고 이쪽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다가 전진력 때문에 공이 이쪽으로 휘어버립니다. 이쪽으로 휘어버려요. 좋아요. 그럼 요거보다 약간 고점자가 나타난 거죠. 고점자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매듭을 잘 지어줘야 되니까 여기를 맞고 여기를 맞았어요. 내가 원하는 이 자리가 맞았어. 야, 이 자리를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또 일어나도 되겠다. 이 사람보다는 헤드업이 되는 타이밍이 조금 더 늦었죠. 헤드업이 되는 타이밍이 좀 늦었어. 투쿠션을 딱 맞는 걸 보고 일어났어요. 근데도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아직까지 전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용되지 못했던 전진력이 여기에서 이렇게 또 휘어버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고점자들은 이 공을 어떻게 치냐면, 이게 의지라는 건데, 의지. 여기도 맞고, 여기 약간 이제 중고수지.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헤드업을 합니다. 사실상 이런 일은 없죠. 그죠? 공이 여기 맞고 맞을 때까지 어떻게 계속 가만히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가만히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매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공을 표현해내기 위한 매듭.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앞돌리기죠. 또 공이 있죠. 예를 들어 이목적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구가 여기 있는, 일적구 여기 있는데 하필이면 수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이 상당히 디펜스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중하단 당점을 주고 생각보다 얇게 치지 않고 두껍게 쳐서 공을 요렇게 끌어치려고 한다고 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듭을 처음에 딱 치는 순간 어떤 사람은 공이 이쪽으로 벌써 분리가 돼버리니까 포기를 해버리죠. 야, 이거 벌써 분리가 커졌어.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하고 더 매듭을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분리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찔러넣는 느낌을 가져가요. 더 찔러넣는 느낌.
두께형 미션풍 외상 눈매형 힘내라고 음료 한 잔 부탁해요. 킹짱아 땡큐. 그러면 여러분 이 공이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공이 휘어서 이쪽에 걸리면서 이렇게 리버스 형태로 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처럼 내가 어떤 스트로크를 하려고 할 때 테이블 위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에 해당하는 자세를 조금 더 유지해주는 그 느낌, 그걸 우리가 매듭을 짓는다, 마감질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수분들 가끔 보면은 치고 난 다음에 공 뭐 이렇게 밀잖아요. 큐대 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드럽게 치면 됩니다. 부드럽게. 두께만 맞추면 돼요. 임팩트 필요 없습니다. 샷 기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구를 기술적으로 치면 안 돼요. 당구는 기술적으로 치면 안 되고 저점자 때는 항상 가장 일반적인 스트로크, 그 일반적인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죠. 임팩트도 없고 그 다음에 스피드도 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느낌으로 당구를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로 공을 친다라는 느낌. 그냥 막대기로 그냥 공을 치는 거야. 이렇게 탁. 그냥 마치 목탁으로 그냥 목탁 치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툭 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당구를 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쳤을 때 8분의 약 3분의 1 두께인데 8분의 한 2.5에서 8분의 5 정도의 두께 있는 공은 전부 다 길공이라 생각하고 쳐야 됩니다. 예. 길공이라 생각하고 쳐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해피언님이나 다른 분들, 그리고 초심자분들 당구를 치는 걸 보면은 뭔가 모르게 본인이 기술이 들어가죠. 근데 저점자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도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예. 기술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점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뭔 기술? 아니, 내가 기술을 부릴 줄 모르는데 뭔 기술을 얘기하냐고. 난 기술이라는 걸 몰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뇌에서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그냥 힘을 빼고 그냥 툭 칠 거야 라고 당구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술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당구 자체가 어렵고 스트로크 기술이 필요하고 맨날 우리 고점자들이 스트로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당구는 상당히 기술적인 스포츠다, 그리고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필요하구나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 무조건 뭔가가 들어갑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면 기술인데, 그 기술에 포함되는 거는 뭐냐면 임팩트, 스피드, 뭐 다운이든 뭐 업이든 등등등등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포다리 친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공을 기울기가 편안한 공이니까 그냥 툭 치면 돼요. 툭 치면 됩니다. 예. 툭 치면 되는데 툭을 안 치고 임팩트도 들어가고 뭔가 빨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저점자분들이 남아있는 질문이 이제 하나가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느냐? 아니, 내가 이 공이 지금 툭 쳐도 될 공인지 툭 치면 안 되는 공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점자인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그거는 약간의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죠? 막연하게 경험과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경험과 시간이 쌓인다고 해서 해결일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당구는 각도의 스포츠다. 입사 반사를 잘 맞추자 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흰공이죠. 자, 떨어지는 자리가 먼저 이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를 떨어지게 한 투쿠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돼요. 자, 지금 여기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죠? 임팩트가 필요합니까? 임팩트 필요하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 빵꾸를 치고 계세요. 빵꾸를 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맞았어요. 그럼 이 공은 어떻게 했죠? 짧죠. 그죠? 당연히 공은 짧죠. 바로 내가 맞아야 될 자리를 점검을 해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습관을 계속적으로 안 되더라도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늘리다 보면 본능적으로 당구를 잘 치게 돼요. 루틴이 쌓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를 안 보고 자꾸 모양만 봐가지고 당구를 치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자꾸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꾸 기술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거를 신경 쓰셔야 돼. 자, 자탕이. 야, 자탕이 요것도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은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초이스 미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초이스 미스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노잉글리시 공이 쉽기는 쉬운데요. 노잉글리시 공 중에 어저께 말씀드린 공이 그 배열이에요. 아니지, 실비야. 좀 이따 얘기해줄게. 무회전 숏앵글은 굉장히 쉬워. 무회전 숏앵글은. 근데 테이블을 잘라놓고 보면 이게 긴 옆돌이랑 똑같잖아. 예를 들면 요렇게 있는 것도 긴 옆돌이랑 똑같잖아. 근데 이적구의 방수가 좀 안정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과 같은 비껴치기를 노잉글리시 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 비슷한 공인데도 불구하고 잘 쳐보지를 않은 거야.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지? 근데 제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저기 실베야. 공이 어설픈 기울기로 있는 공보다, 어설픈 기울기로 있는 것보다 더 기울기가 많아서 회전을 다 주고 끌어야 되는 공이 더 쉽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기 때문에 방금 자타기가 있는 공들은 키스를 뺄 수 없으면은 못 치는 건데, 키스를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있다고 하면 뭐를 쳐야 되느냐? 회전을 다 주고 그냥 옆돌을 끌어놓으면 되는 거야. 앞돌을 끌어놓으면 되지. 이게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좋아. 안정감도 있고. 그러면 키스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내 수구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회전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을 치는 건 다소 기술적인 공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더 득점하는데 더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요게 임기응변 같은 느낌이야. 임기응변.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찾아내야 되는 거야. 맞지? 그지? 근데 요거를 못 보지. 왜냐면 요 공이 사각지대도 아니고 요 일적구와 수구의 기울기도 굉장히 좋단 말이야. 키스가 딱 안 나는 기울기야. 근데 이 공을 찾아내지를 잘 못해.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공을 쳐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아.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공이 훨씬 더 괜찮아. 이런 공들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는 거지. 이런 공들. 요렇게 있는 경우에 이때도 마찬가지야. 옆돌을 민감하게 치거나 이 옆돌을 민감하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포쿠션을 치는 거지. 끄는 정도도 아니지. 끄는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요런 라인을 찾아보게 되면 확실히 에버도 좀 올라가고, 특히 지금 이 서바이벌에서 남들보다 좀 유리할 수가 있어. 방금 말씀하신 회전을 다 주는 것과 원팁 비틀기의 차이는 뭐냐? 왜 원팁 비틀기를 유리할까요? 아하,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투팁 정도를 주고 비틀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치는 것과, 그 다음에 원팁 정도를 주고 나머지 원팁 방향 정도는 좀 비틀어 주는 것과 약간의 어떤 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왜 유리한지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나오는 저만의 해설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당구를 치는 사람들을 잘 보시게 되면 포켓볼을 치셨던 분들은 다소 좀 덜한데, 웬만큼 사구를 치거나 쓰리쿠션을 치신 분들은 한쪽으로든 공을 겨냥하게 될 경우 자기가 어느 한 방향으로 비틀어지는 쪽이 있습니다. 비틀어지는 쪽이 있어요. 나는 오른쪽으로 비틀어진다. 네. 요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네, 데이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비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나는 왼쪽으로 비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번. 네. 오른쪽으로 비틀어지는 분, 왼쪽으로 비틀어지는 큐질 자체가. 한 번씩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 제가 요령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어찌됐든, 저도 오른쪽으로 비틀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른손잡이들은 거의 다 오른쪽으로 비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른쪽으로. 예. 그리고 왼손잡이들은 왼쪽으로 비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릴게요. 아, 또 그림 자랑하네. 또, 나 진짜 미치겠네. 어? 이렇게 요 그림을 그렸다고 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예.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잘 보시면 요게 지금 오른손잡이들의 브릿지예요. 오른손잡이들의 브릿지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오른손잡이들은요, 요 왼쪽 있죠, 왼쪽. 이 왼쪽이 벽입니다. 벽이에요. 그리고 요 오른쪽 부분이 열린 공간이죠. 열린 공간.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가 여기서 조금만 느슨하게 되면은 브릿지의 모양이 이쪽으로 비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른손잡이들은. 만약에 왼손잡이들은 반대쪽에 브릿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이 벽이고 반대쪽이 비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든 모니터에다가 저 손 모양 대봤다고요? 이렇게 잡으면 오른쪽으로 비틀어질 가능성이 높죠. 여기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비틀어지신 분들은 회전을 사용하실 때 비틀어지는 양 정도를 잘 체크하고 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뒤돌려치기를 치실 때는 어찌됐든 내가 회전을 조금 덜 주게 되면 약간이라도 오른쪽으로 비틀린다는 걸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투팁을 줘봐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더 비틀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전이 더 많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덜 주는 거야.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비틀어져도 된다 생각하고 치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오른쪽으로만 돌리면 되는 방향이죠. 내가 만약에 투팁을 주게 되면은 큐질이 똑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약간이라도 오른쪽으로 비틀리면은 공이 길어지고 회전이 더 먹고, 이걸 일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반대 비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 좋은 습관을 알고 미리 오른쪽으로 비틀 양 정도를 남겨놓고 회전력을 약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딱 한 가지 방향 쪽으로만 치우쳐지기 때문에 공의 미스율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예. 미스율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회전을 약간 덜 주고 비트는 쪽이 유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테이블 위에서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약간 고점자가 되시고 그리고 저 주변에 있으신 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죠. 많이 해줍니다. 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군님,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이 어차피 밀려있는 공의 경우, 특히 오른손잡이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밀려있는 공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수구가 이렇게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목적구가 생각보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뒤돌려치기를 치지 않고 가끔 안쪽으로 되돌려치기를 치려고 할 때 오른쪽으로 비트는 오른손잡이들은요, 거의 무회전을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맞고 회전이 먹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되돌려치기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비틀려 치신 분들은 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치면 되지만 오히려 오른쪽으로 비틀리는 분들은 왼쪽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줘야 됩니다. 왜? 어차피 회전이 덜 먹어요.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를 먼저 연습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양으로 비틀리는지 약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 비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습관을 고치면 좋은데 거의 잘 안 고쳐집니다. 웬만하면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너무 컴퓨터적으로 당구를 치실 필요가 없어요. 좀 고점자들에 한해서 좀 저점자분들은 약간 노력을 하셔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멍 넣어치기가 좁을 때요 회전을 덜 주잖아요. 그러면 회전을 많이 줄 때나 덜 줄 때나 원쿠션을 맞고 일접구 두께에는 차이가 없어요. 일접구 두께에는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튕기는 정도가 달라요. 튕기는 정도가 다르고요. 회전이 없기 때문에 회전이 많으면 내려가는데 회전이 없어서 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려가요. 물론 여기서의 이런 각은 좀 불리하겠지만은 얹어친다는 게 어떤 뜻이냐고 비껴치기를 얹어친다고 하는 건데 수구의 힘을 빼고 일접구한테 갖다가 그냥 툭 갖다 놓는 거를 얹어친다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봐봐 실베야 휴지가 있다고 쳐. 휴지. 이 휴지를 내가 이 손바닥 위에다가 한번 얹어 볼게. 얹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냥 얹는 거잖아. 그지? 요 위에다가 요 손바닥 말고 여기 위에다가 한번 얹어 볼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툭 놔두면 되지. 이게 얹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팽개친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한 거 뭐야? 때려버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구를 일접구한테 그냥 툭 얹히는 거. 그걸 얹어 넣었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비껴치기 칠 때 많이 이렇게 치는 거지. 실베야 너는 얹어치기를 연습 많이 해야 돼. 그 얹어치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 스트로크보다는 약간 더 약한 건데 그거를 잘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너무 세. 일단은 너무 팔로우가 많이 나간단 말이야. 세면은 공이 일단 늘지를 않아. 왜 늘지를 않냐면 기본 자체가 일단 얹어치는 공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만 그 기준에서 내가 지금 힘이 좀 들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팔로우가 들어가고 있구나, 스피드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야 느낌이 와. 그러니까 뱅킹 하는 거를 잘해야 된다. 자, 지금 공은 좀 어려운 공인데 야, 이런 공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리버스 엔드죠. 회전을 많이 주고 짧고 빠르게 돌려서. 그렇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나이스죠. 하지만 이 공은 요렇게 칠 수도 있고요. 사실 요것보다는 회전을 여기서 좀 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앞돌리기로 돌려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어려운 공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회전의 기술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뭐 질문 하나 내드릴까? 여러분들 숏앵글 옆돌려치기 상당히 어려워하잖아요. 숏앵글 옆돌려치기. 예를 들어 1접구 여기 있다고 치고요. 이목적구가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쿠션에 약간 붙어 있어. 약간 불안하게. 그래 놓고 요게 1접구고 2접구인데 수구의 기울기가 중요하죠. 수구의 기울기. 수구의 기울기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예, 그다음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요게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예. 요렇게 있다고 칠 때 가장 쉬운 거부터 혹시 나열이 가능하십니까? 가장 쉬운 거부터 나열이 가능하세요? 저도 한번 나열을 해보고 싶은데 가장 쉬운 거부터 나열이 가능하신지. (1) 4 2 3 2 3 1 4 2 3 1 4 4 3 4 1 4 3 4 1 1 4 3 2 오, 야, 여러분들 당구 잘 치시는 분들 많네.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캥거리도 있네. 캥거라 오랜만이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런 옆돌려치기를 지금처럼 제가 질문을 내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당구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답이 무조건 1번이 먼저 나와야 돼요. 1번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개인차마다 달라요. 2번, 3번은 개인차마다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2번, 3번이 먼저 나오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창도형님 당구에 대한 이해도가 그냥 마음만 그런 거지 실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 2번, 3번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1번, 4번이 무조건 먼저 나와야 돼요. 1번보다 4번이 더 쉬운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1이나 4 요게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 3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당구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1적구와 2적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구의 1적구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있다면 무회전으로 얼마든지 칠 수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 다음이 쉬운 게 뭐냐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임팩트를 넣고 두껍게 쳐도 아무리 쳐도 길어지지 않겠다 라는 게 쉬워요. 그러면 어떤 게 잘 어렵냐면 적당한 기울기가 어려워요. 적당한 기울기. 요거를 뜻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구를 칠 때 초이스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1적구의 높이와 2적구의 높이가 같지 않거나 그죠? 같으면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 수구가 여기 있다고 쳐요. 요 공을 먼저 치나 상관이 없죠. 하지만 1적구와 2적구의 높이가 만약에 같지 않다고 치죠. 요렇게 같지 않다고 치죠. 그죠? 만약에 근데 수구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 있다고 치면은 생각보다 여러분 요 공을 먼저 치는 것보다 이 공을 먼저 치는 게 더 쉽다 이 얘기예요. 예. 아무리 쳐도 잘 넘어가지 않는 공. 제가 그 드럼님 당구를 치는 걸 보고 아까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했는데 절묘하게 그림을 좀 더 면밀하게 그려보면 요렇게 있다고 쳐. 그 다음에 이목적구가 여기 있어요. 야 이런 경우 바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요거를 치는 것보다요 이거 미스가 많이 납니다. 요게 미스가 훨씬 더 안 나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맥시멈의 당구 3팁의 당구 항상 당구가 어려운 건 어떤 거냐면 1팁, 2팁 요 당구가 어려워. 3팁, 4팁 당구나 무회전 당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은 미세한 공 양쪽으로 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선구안으로 한번 잘 잡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해커님이 말하는 탄력이 뭔지 알려줄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력이라는 거 있잖아. 역 어떤 힘인데 보통 뭐라고 뭐지지? 그 밴드로 얘기하면은 장력, 그지? 그리고 쇳덩가리로 얘기한다면 뭐 인장력, 어쨌든 하여튼 그런 역이잖아요. 역. 당구에서 얘기하는 이 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이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예. 힘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 힘이 느껴지는 게 우리가 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냐면 아주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당점을 중상단을 주고 강하게 만약에 밀어치게 되면 땅 때릴 거 아닙니까? 이 때려쳤을 때 초고속 카메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 공 자체가 여러분 이거를 평면에다 놓고 보면은 여기를 주고 강하게 땅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의 물체가 딱 맞았다가 이쪽으로 뒤로 후진합니다. 이렇게 뒤로 튕겨요.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러다 갑자기 왱 먹으면서 앞으로 쭉 진행하게 돼요. 네. 왱 먹으면서 갑자기 진행하게 돼요. 그죠? 이런 걸 탄력이라 그래요. 탄력. 그래서 가끔 우리가 뒤돌려치기를 칠 때 아니면 어떤 경우에든 칠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원쿠션이 맞고 튕겼는데 투쿠션으로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전진력을 이용해가지고 요런 라운드가 걸리는 이 모양 이 자체를 기본적으로는 탄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천천히 치는 것도 탄력이죠. 탄력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런 것도 다 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들어갈 때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들어가는 이 모양. 이 모양은 뭐가 내느냐? 일단은 두꺼운 두께 그리고 밀리는 정도의 느낌에서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탄력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